어느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물 소개는 원우 씨가 첫 번째 시간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뮤지컬 배우였나요? 그냥 배우죠. 배우를 희망하는 네, 네. 어떤 미아랑 어떻게든 재즈의 정통 재즈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네. 순수한 청년인 어떤 세바스찬의 음. 버리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사실 이 두 사람만으로 거의 충분한 영화인데 그렇죠. 저는 이 인물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에요? 네, 두 사람의 공통점. 물론 꿈을 찾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네. 더 중요한 공통점은 네. 두 사람 다 되게 고독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미아라는 사람부터 좀 보면 미아는 이제 친구들도 많고요. 그렇죠. 같이 배우 같이 지망생인. 그리고 뭐 되게 파티거리기도 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파티에도 늘 초대받고 업계 사람들에게 또 눈도장을 찍기 네. 위한. 소위 인싸력이 좀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파티에 늘 초대받고 거기서 또 되게 사람들이랑 잘 이야기해요. 막 춤도 막 잘 그렇죠. 추고. 네. 재능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존심이 좀 세서 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받았던 어려움 같은 거에서 되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네. 오직 자기 어떤 바운더리,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만 좀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캐릭터이죠. 이런 모습에서 보듯이 미아는 굉장히 인싸처럼 보이는데 네. 그 안에 되게 고독과 서러움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게 되게 재밌는 네. 각도인데. 했어요. 그 고독이란 정서가 있고요. 네. 셉이라는 사람도 고독과 외로움의 정서가 있죠. 네. 이 사람은 재즈에 대한 열정 갖고 있는 걸로 막 좀 사회적 관계가 약간 원만치 않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 존 레전드가 잠깐 연기했던 네. 그 키스라는 친구가. 네, 친구랑도 처음에 만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 뭔가 이런 좀 사람이 좀 덜 성그른 네. 그런 느낌이 있고 영화 초반에 엄마였나요? 누나였나요? 친누나죠. 친누나인가요? 굉장히 네. 걱정하는 누나. 그래서 그 사람과도 이렇게 좀 수월하게 대화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쵸. 뭔가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인분을 못 하고 있는 듯한. 클럽 립튼이라고 해서 네. 그 두 사람이 두 번째 만나는 씬이죠. 그 세바스찬이 연주를 하다가 네. 그 립튼의 사장이 위플레스 그 선생님. 본인은 어떤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 네. 마음대로 치잖아요. 또 네. 갑자기 너무 즉흥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볼 때 이 사람은 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어 기제가 좀 보여질 정도로 어떤 면에서 이상하게 외골수적이다 라는 면이 좀 보이는, 그래서 두 사람 다 외롭다라는 정서는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외로운 꿈을 꾸고 있는 외로운 개인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별이 되어주는 이야기다. 잠시 동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고독이라는 어떤 정서, 감정은 뭐 동일한데 이 고독이 좀 양태가 다르지 않나 싶어요. 두 사람의 고독의 양태가. 성질이 좀 다르지 않나. 그리고 두 사람의 고독이 이 영화가 이제 많은 청춘들이 사랑하는 이유는 청춘들이 흔히 사회에서 느끼는, 청년들이 느끼는, 세상에 던져져서 느끼는 그런 문제의 가장 큰 두 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사회학적인 분석이네요, 이거는. 뭐 그것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꿈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이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조금 더 썰을 풀어보자면 셉부터 이번엔 얘기를 해볼게요. 세바스찬이 갖고 있는 고독은 기본적으로 부적응에 대한 염려 아닐까 생각해요. 이 사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음악을 알아줄까, 나를 받아줄까, 혹은 내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대단히 관계적인 고독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본인은 다른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누군가를 먼저 거절해버려요. 방어 기제로서. 네, 방어 기제로서. 이렇게 전 보이는 거예요. 관계 맺기가 서툰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들인데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잘 주장하면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공간에 던져질 때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셉과 같은 두려움이 좀 도사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저인가요? 근데 너요. 아무튼 되게 민망하네요. 면전에 대고 너요. 다음 스테이지로 나갈 때 청춘들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방인이 될 것 같다라는 이 부적응에 대한 염려를 셉이라는 캐릭터는 보여줘요. 사실 그래서 셉은 관계에 대해서 좀 성그른 거지 이 자체가 아주 어마어마한 폭탄 같은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이번에는 미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미아가 보여주는 고독은 좀 셉이랑 다르지 않나. 이 여자가 느끼는 어려움의 본질은 이것도 또 근데 전 청춘들이 되게 미아를 통해서 공감한다고 보는데 미아가 느끼는
어려움의 본질적인 거는 내 상태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알지 못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아가 직면하는 거죠. 네. 설명을 좀 해보면 네.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경쟁 사회잖아요. 그렇죠. 라라랜드를 얘기하면서 내가 이런 뭐 사회학적인 용어를 쓰게 되는 너무 것도 재밌는데요. 그런데 네. 피로 사회, 경쟁 사회. 경쟁을 통해서 이제 쟁취해야 하는 게 우리가 일반화된 사회인데 여기서의 되게 큰 장점은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인지를 알면 진로에 대한 결정을 어느 만치 투여할지 아니면 포기할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네. 학창 시절에는 이게 객관적인 석차로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상황 파악이 쉬워요. 음. 근데 미아가 선택한 길은 꿈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네.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은 좀 달라요. 음. 미아를 어렵게 하는 거는 내 연기에 대한 애정의 확신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미아는 연기를 사랑합니다. 네. 근데 미아가 어려운 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사회라는 큰 틀에서 우리는 경쟁을 빼고는 사고할 수 없게 그냥 그렇게 디자인 돼 버린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석차에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때 네. 그때 사람이 되게 비참하게 되지 않나. 그리고 미아는 자신이 오디션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고 아주 무례한 네. 그 오디션의 면접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이게 해보면 되겠다 만다의 수준이 아닌 이 주관적인 영역에 있는 판단을 계속해서 봤는데 난 이게 될 수 있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이 길을 더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도 늦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존감을 아주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이 보여주는 약간의 셉이 보여주는 어설픈 관계 맺기와 네. 그 미아가 갖고 있는 현재 청춘들이 어느 자리에서나 느낄 수 있는 구직난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네. 이 상황에서 이 두 정서가 맞부딪히니까 더 공감하게 되지 않나? 그 인물들의 특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공감이 결국은 관객들에게 막 그렇죠. 전이 됐다. 폭발력을 가질 수 있었던 네네.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여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제가 너무 좀 이상하게 시사적으로 좀 푼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저는 네. 그런 류의 각도가 아주 신선하게 느껴져서 좋았고,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세바스찬이 느끼는 불안감은 세바스찬이 중간에 되게 락 밴드 생활을 잠깐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본인이 그 존 레전드, 그러니까 키스라는 캐릭터가 이끄는 그 밴드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고, 그렇죠. 그 밴드에 들어가면 되게 바보 같은 음악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친누나가 그렇게 걱정을 하고 가게 사장님이 그렇게 해고를 하고 해도 네. 바뀌지 않았던 세바스찬이 미아가 본인의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걸 듣고 맞아요. 행동을 바꾸거든요. 네네. 미아의 부모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너 남자친구 세바스찬이라는 애를 만나고 있는 것 같던데 걔가 지금 사회적으로 돈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그치. 피아노나 치고 있는 것 같던데 너 걔를 만나서 되겠니? 근데 그 통화에서 미아는 남자친구 편을 막 들어줘요. 맞아요. 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되게 멋진 사람이고 맞아요. 네. 해낼 거야 라고 그쵸. 하는데도 세바스찬은 거기에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렇지. 미아랑 같이 관계를 뭔가 결실을 맺으려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라고 하면서 방향을 틀었던 선택이었던 네.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가 부여한 남자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가부장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네. 남자라면 여자를 이끌어 가야지라고 하는 그 교육받은 거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 부담감.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았나. 그래서 키스가 이끄는 락 밴드는 저는 되게 콜드플레이를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콜드플레이 같은 밴드, 그 슈퍼 밴드가 된 거예요. 정말 전 세계에서 몇 명에게밖에 허락되지 않은 행운이지만 그 안에서 사실 세바스찬은 본인이 하고자 했던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또 그리고 정작 미아와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아. 그렇지.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돼버린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사랑을 포기하고 허울뿐인 성공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럼으로써 이 뭐 일종의 가부장제라는 표현을 사실 별로 쓰고 싶지는 않지만 네. 이 어떤 전통적인 우리의 패러다임이 부여하고 있는 혹은 강요하고 있는 본인의 그 역할극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 그럼으로써 다시 꿈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세바스찬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미아 이야기는 사실 조세프님이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을 하셨다고 봐요. 이 우리나라의 여성 캐릭터들이, 여성 관객들이 네. 보기에 사실 이 미아가 속해 있는 세계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경쟁 사회거든요. 그렇죠. 여기서의 극단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실력 순서대로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운이 있어야 되고
미아도 결국에는 본인이 1인극을 그 연출을 하고 각본을 써서 공연을 올리는데 정말 고군분투해가지고 본인이 그쵸. 막 뭐 공연장도 대관을 하고 네. 이렇게 하지만 그 공연 자체는 실패를 해요, 사실. 본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그 떨어졌었고. 막 관객들이 막 욕하고 막 이러죠. 그쵸. 쉽게 말해서 막 악플을 단 거야, 누가. 네, 네. 근데 다만 거기에 있었던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아주 극단적인 경쟁 사회에 놓여져 있는 경우들은 우리도 많잖아요. 네. 사실 저는 지금의 저희보다 한 10살, 20살씩 어린 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저도 진짜 저조차도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이 경쟁의 강도가 점점 더 우리 때도 되게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정말 이제 말도 못하게 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여러 관객들이 미아라고 하는 캐릭터가 놓여 있는 처지와 네. 공명하면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는 그 분석에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미아와 세비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꿈을 꾸던 시절에 그쵸. 잠시 서로에게 꿈이 되어줬다가 맞아요. 그 기능이 다시 다했을 때 각자의 꿈을 찾아가는 영화잖아요. 네. 우리가 꿈이 되어준다는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도 인물들을 보면서 잠시 했었어요. 조제프님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꿈을 알아봐준 사람, 뭐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나의 꿈을 알아봐준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봐준 사람.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네. 관포지교인데 나를 낳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아는 것은 포숙뿐이다 라고 하는 그 관계. 저는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 존재, 저의 꿈에 대해서 고민해주는 사람,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그쵸. 그래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외롭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설레는 이유라, 제가 외로운 설렘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 영화에서 이런 씬이 나옵니다. 초반에 미아가 꿈을 이렇게 노래해요. 미아의 노랫말 중에 네.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내가 누구인지 알아갈 곳이 네.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 내가 나로 발견될 곳이 이 가사에서 보듯이 꿈을 쫓는다는 건 네. 진짜 어디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 맞아요. 이 막연한 희망이 어떤 끝자락에는 굉장히 큰 외로움이 또 있거든요. 그쵸. 늘 도사리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있고. 그렇죠. 꿈을 이루는 어떤 영광의 순간 이전에 처음 부딪히게 되는 건 사실은 고독인데 그래서 이 영화에 고독이란 정서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 고독에 대해서 인물 속에서 말했던 것처럼 네. 영화를 보면서 저 역시도 원우 씨가 저에게 질문했지만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 청춘의 때 그리고 지금은 이걸 좀 돌이켜 보게 됐었고 오히려 제 꿈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난 무슨 꿈을 꿨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영화를 좀 봤었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